금융상품 팔면은 은행이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. 어떤 상품은 마진율이 30%인 거 있고, 어떤 상품은 20% 있고, 어떤 5%짜리, 10%짜리 있어요. 그럼 어떤 상품을 많이 팔라고 매장에 지침을 줄까요?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데지 그쵸. 네. 돈을 맡아주는 데가 아니에요. 이 은행에 대한 정확한 실제를 모르고서 한다 그러면 자세히 안 보게. 네. 양이 이만큼이면 바쁜데 보게 되나요? 볼 시간 없죠. 그러니까 무조건 설마.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통 저축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원금이 보장된다. 네. 그리고 이자를 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은행이라는 곳이 이제 굉장히 좀 친숙하고 네. 굉장히 좀 안전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뭐 세상이 좀 변하면서 은행에서 단순하게 뭐 저축과 대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 금융사의 투자 상품도 팔고 뭐 보험 상품도 팔고 여러 가지 이제 팔게 됐잖아요. 그럼 정말 수도 없는 이제 금융 상품들 내가 이제 뭐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했을 때 이제 은행의 뭐 PB를 찾아간다든지 은행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. 은행에서 이제 판매하는 상품인데 사실은 은행도 다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. 다 모르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사태가 있었잖아요. 네. 막 이제 뭐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계약자는 몰랐다. 네. 뭐 하는지 모르고 설명 딱딱 하라는 데만 한 거고. 조그만한 글씨를 그렇죠. 예. 예외 조항들 잡아놓는. 네.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제 대체 은행이 그럼 하는 게 뭔가? 은행은 정말 뭐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설명을 해주고 네.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. 그 금융 상품에 각각 달려있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수익 구조만 보고서 네. 어떻게 보면 상품을 이제 파는 게 아닌가 네.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상품을 판다는 얘기는 이거잖아요. 금융상품이든 일반 상품을 판다는 얘기는 거기에 맞는 수익을 남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상품을 하나를 팔면 몇 프로의 수익을 남기는 그 위해서 은행에 하는 거 아니에요. 대부분 다 이제 예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해줘가지고 이자 수익률을 한다든가 네. 예금한 거는 예금 이자를 갖다 지급하는 것들 이상으로 해서 이자 수익을 받아가지고 한다든가. 근데 이것보다 더 짭짤한 것들이 뭐냐면요. 금융상품 팔면은 은행이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. 왜냐면 네. 이건 투자사들이 그 투자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펀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은행에서 예금인 것처럼 팔 수 있게 교묘하게 팔잖아요. 이게 예금인지 그쵸. 펀드인지 그쵸. 특히 파생 상품의 펀드인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. 이걸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는데 설명을 해줄 수 없는 게 몰라요. 근데 회사에서는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. 얼마를 팔아라. 그러니까 저희를 놓고 네. 보면 저 전 직장을 뭐라고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. 전 직장에서 상품을 기획할 때 어떤 상품은 마진율이 30%인 거 있고 어떤 상품은 20% 있고 어떤 5%짜리 10%짜리 있어요. 그럼 어떤 상품을 많이 팔라고 매장에 지침을 줄까요? 마진이 높은 걸 많이 팔려고 하겠죠. 30%짜리를 팔라고. 그래서 30%를 골든존에. 우리 골든존이잖아요. 눈에 시야가 잘 보이는 곳에. 잘 보이는 곳에. 그리고 맨 앞에 엔드매대. 네. 이렇게 딱 구성해놔요. 그리고 마진율 없는 것들 고객들 와서 찾는 거는 쫙 구석긴 데요. 그래서 와서 찾아가니까. 그쵸. 그렇게 해서 마진 믹스를 해가지고 매출 볼륨 대비 최대한 이익률을 갖다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은행도 마찬가지예요. 은행의 상품인데 예금형 상품들은 은행에 떠나준 돈 없어요. 은행은 돈을 갖다가 예금하는 데가 아니라 돈을 대출해주는 회사라는 거 아시죠? 네.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데지 그쵸. 예. 돈을 맡아주는 데가 아니에요. 예전에 돈을 맡아주는 데에서 그래서 은행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거예요. 자기 지급준비율 딱 남겨놓고 그 지급준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갖다가 돈을 빌려줘야 돈 장사는 데가 은행이에요.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우리는 은행이 돈을 보관해주는 창고로 생각하는데 돈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돈을 갖다 빌려주고 그 빌려준 이자를 받는 어찌 보면은 심하게 얘기하면 고리대금업자예요. 그래서 이 은행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모르고서 한다 그러면 그 예전에 모 CF 그 유명한 CF 있잖아요. 비 오는 날에 당신의 든든한 우산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잘생기고 신뢰가 있는 배우가 네, 그쵸. 딱 걸어가면서 비 오는 날 네. 우산을 이렇게 딱 받쳐주는데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햇볕 쨍쨍 찔 때 우산 빌려줬다가 비 오면 우산 걷어가는 게 은행이에요. 그 대표적인 사례를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네. 제가 전 직장이 해태일통에 나왔었는데 해태일통이 97년도에 부도가 났어요. 네. 부도가 났는데 K모 은행에서 그 전까지 저한테 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제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해달라고 해줬어요. 근데 부도가 딱 나니까 연장이 안 된대요. 부도가 나서 돈이 이제 필요한데 쓰려고 했더니 안 된다. 안 된대요. 이게 뭐예요? 우산 뺏어간 내가 거죠. 뭐. 월급이 빵빵하게 나올 때는 햇빛 그 쨍쨍한 그러니까 돈의 소득에 든든했을 때는 저한테 빌려주겠다고 돈 빌려주겠다고 막 달려와가지고 그 애걸 먹고 하다가 회사가 딱 부도 나가지고 내가 정작 소득이 없어지니까 네. 돈이 필요할 때는 그 우산을 뺏어가 버리잖아요.
아니, 은행의 역할이 그건데 은행에 뭔 기대를 해요. 그러니까 은행에 어떤 시골의 어르신들은 은행에 진짜 고마웠습니다라고 나한테 돈도 빌려주고 돈도 맡아주고 그래서 진짜 고마운다고 이제 우리의 든든한 우상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. 그 사람들은 돈 가지고 돈 장사하는 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번에도 정부에서 이제 은행의 돈 장사, 이자 장사만 네, 하는 맞아요. 걸 아니라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은행이 되라는 얘기를 진정한 서민을 위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요?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줘야죠. 소상공인 네. 진짜 없는 데일 때 대출해줘야 돼요. 그리고 서민들 전세 대출해줘야 돼요. 근데 그런 거는 칼같이 막아요. 아니 그 DSR이라고 알잖아요. 예. 부채율이잖아요. 그러니까 소득 대비 자기 부채율을 갖다가 DSR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득을 못 버는 사람은 돈을 빌릴 수가 없게 구조적으로 만든 거예요. 네. 그런데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지 수익 빵빵하고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이 뭐가 필요해요. 근데 그런 회사들한테 가가지고 돈 빌려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서민들한테는 하는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갖다 조금이라도 좀 바꿔서 은행이 진짜로 말이다 서민들을 위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진짜로 금융감독원이나 날카롭게 감시해야 됩니다. 그 저도 이제 은행에 다니는 친구들 보면 놀랐던 게, 그러니까 은행이 그냥 되게 이미지가 되게 좋잖아요. 딱 은행 딱 있으면은 이제 고객이 돈 갖고 오면 이제 돈 맡아주고 뭐 돈 필요하다면 대출해주고 약간 이렇게 해서 딱 좋아 보였는데 친구들 보고 놀랐던 게 진짜 영업이 굉장히 좀 빡세더라고요. 얘가 뭐 단순하게 뭐 저축 상품 이런 걸 파는 게 아니라 뭐 카드, 체크카드, 자사 어플 뭐 이런 것들을 할당량이 있대요. 그게 뭐냐면 네. 다 돈 빌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카드를 그으면 네. 은행하고 은행 카드를 그으면 은행한테 은행이 먼저 해주고 은행에 나중에 돈을 갚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게 부채예요 다. 어. 그러니까 DSR을 하면 그것까지 다 관리하는 네. 게 들으니까 서민들한테는 그 한도를 축소시키고 더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제발 우리 카드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대출 활동이에요 다. 그러니까 돈 장사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은행의 역할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들이 이 든든하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바탕이 돼서 자꾸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. 자꾸 이자 장사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돈 거기에 이자만 받는 것들에 그러니까 뭐 4대 은행들 뭐 코로나 때 네. 걔네들 잔치를 벌였다며요. 네, 그렇다고 보너스 하더라고요. 잔치, 보너스 네. 잔치를. 그러니까 그때만 그 보너스 잔치하는 데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재테크에 대한 것들. 네, 부동산 대출도 있고.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 부동산 대출 덕분에 보너스 잔치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은행의 구조가 흘러가지게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그 실질적인 제도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걸 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지.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은 설명 안 하고서 팔아요. 이게 설명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다른 거는 기껏 해봤자 2.5% 정도밖에 이자가 없는데 네, 금리로 설명하죠. 이거는 3.5%짜리, 네. 4.5%짜리 이러면 실제로 돈 예금해 놓고 4.5%짜리 하고 싶잖아요. 근데 이거 여기는 펀드 상품이라 만약에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원금마저도 손상을 입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예금인 것처럼 은행이니까 당연히 예금이나 그렇죠. 안전하겠지.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팔았던 게 이제 제2금융권이잖아요. 뭐 금고원이니 네. 그다음에 무슨 저축은행이니 그 저축은행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도 진짜 이거는 진짜 나쁜 액세스예요. 아니 그니까 그 작가님 이제 말씀 들어보면 딱 든 생각이 이게 은행이라는 신뢰와 약간 그 저축 이런 친숙함 이런 거를 내세워서 장사를 하는구나라는 게 딱 느껴진 게 요즘 은행들 보면은 굉장히 예쁜 캐릭터들 뭐 카카오뱅크 아시겠지만 거의 카카오 이모티콘에 나오는 그런 귀여운 이모티콘 내세워서 막 이제 하잖아요. 뭐 카드 이런 것도 이런 게 다 고객들한테 뭔가 친숙함 내지는 뭔가 뭐 익숙하게 좀 만들어서 신뢰감을 주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상품을 믿고 사주세요.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이게 다. 그러니까 은행들이 보면은 되게 파란색 많이 쓰는 거 아시죠? 네. 신뢰가 있다고 하죠. 파란색이 보통. 네. 온통 자체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성을 부여할 그래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. 연끌하는구나 신뢰성에. 그러니까 신뢰성에 나는 신뢰 있는 네. 은행이 신뢰를 잃어버린 순간에 뱅크런이 발생되죠. 그쵸. 그러니까 무너져 버려요.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. 그래서 은행은 신뢰를 갖다 쌓아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요. 그러면서 살짝 그렇게 파생 상품 같은 걸 팔고 하는 것들을 하고 펀드 상품들을 팔고 실제로 예금 상품들을 중심으로 아니면 대출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파생 상품까지 팔았다는 것
아니 뭐 진짜 제대로 잘 설명하고 팔면 상관없는데 근데 설명이 근데 뭐 아시겠지만 불편하죠. 여기 서명하세요 하고 딱 네.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거의. 왜 은행에 가면 대출 한 번 받는데 아니면 예금 뭐 할 때 보면 그렇게 사인이 많은 줄 아세요? 왜요? 안전장치를 알고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. 자세히 안 보게. 네. 양이 이만큼이면 바쁜데 보게 되나요? 볼 시간 없죠. 그러니까 무조건 사인을 한 10대 개 하잖아요. 그렇죠. 뭐에 사인하는지도 몰라요. 네, 그렇죠. 여기 하라니까 하는 거죠. 왜 모르게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렇게 만들어 놔야만이 그거에 대한 신뢰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다 사인해 버리니까 아 설마 이 은행에서 그렇죠. 이렇게 큰데 설마 이렇게 큰데 설마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하겠어? 근데 그 속내를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. 그래서 저는 금융상품에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걸 금융상품을 바라볼 때 마트에 가면은 마트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 보듯이 금융상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. 마트에 가서 상품을 사게 되면 맨 앞쪽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? 뭐 나와요? 풀무원, 농심, 브랜드. CJ 브랜드가 나오는 예. 거예요. 그 회사, 예. 그 회사의 그 상품에 풀무원에 콩나물이면 콩나물, 그리고 그 다음에 규격, 그 다음에 가격, 그리고 유통기간들, 함량들 이걸 다 여기 포함되게 돼 있어요. 네. 그 프라이스 카드에 이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예요. 만든 회사가 뭐 미래에세이니 누구니 아니면 우리은행에서 만들어서 우리은행에서 네. 파생상품은 은행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 보면 파생상품을 만드는 데는 증권사에서 만들 거예요. 아니면 자산운용사에서.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었던, 그러니까 어느 자산운용사에 어느 만약에 미국에 대한 광물이라고 그러면 뭐 미국에 대한 광물에 대한 것들을 네. 써놓고 이게 어떤 거에 정립형이냐 아니면 펀드형이냐 투자형이냐 해가지고 다 쓰게 돼 있어요. 이걸 읽을 정도의 눈은 가지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반 상품을 보듯이 일반 상품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최소한 이 만든 제조사 네. 제조사에서 어떤 상품이라든 거 그리고 이게 어떤 규격이고 어떤 과정들을 거쳤다고 했다는 걸 갖다가 가격이 얼마라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다 보잖아요. 아니 식당에 가서 아니면 마트에 가가지고 그 상품을 살 때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금융상품 보면서 금융상품에 그 상품에 쓰여져 있는 그 의미들을 갖다가 한 번도 파악해보지 않고 그걸 달랑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너무 그걸- 어려워요. 근데 이게 그게 너무 어렵게 만들었는데 네. 어렵게 만든 것들은 단순하게 보면 돼요.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상품이냐, 어디에 투자했느냐, 그게 예금형이냐, 펀드형이냐 이런 것들만 볼 수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면 아 금융상품 이게 상품명을 갖다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. 상품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. 그 상품명을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우리가 매장에서 저는 삼겹살로 많이 표현하는데 네. 선진 포크에 네. 삼겹살 제조 일자부터 심지어 요즘은 이제 그 생산 이력제 때문에 농장까지 다 맞아요. 할 수 있게.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해서도 금융상품도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걸로 하고 몇 년 동안 해야 될 거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. 그쵸, 이 정도는 금융 지식을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. 이것도 이해 못하면서 네. 이 펀드 상품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아예. 그냥 예금만 그런 분들은 예금만 그냥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 은행에 기본적으로 금융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데들에서 금융상품을 사려고 그러면 최소한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그 상품명을 가지고서 의미들 정도 파악할 정도까지는 되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